양문석을 날리자고 쇼? 예. 양문석 후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저하고도 연이 좀 꽤 있는데요. 미디어 운동을 하던 최근에 이제 칼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쓰던 시기에 미디어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실 아시다시피 정치계에 입문해서 경남 쪽에서 도지사, 국회의원 줄줄이 낙마하고, 그 호남 쪽으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당선되는데도 꿋꿋이 경남을 지키면서 고생해서, 민주당의 반개혁적인 세력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단기 필마로 경기도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당히 경선에서 정말 민주당의 중진이죠. 전해철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올라온 사람인데요.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이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인이 정치인 비판하는 거 당연하다. 이건 보수 언론들의 일부나 아니면 보수 논객들도 정치적 소신의 문제로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뭐 무난하다, 상관없다. 심지어 김진 중앙일보 논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정치 성향이 우파에 가까운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성정으로 봐서는 예전에 검사들과 대화도 했듯이 언제든지 나를 비판해라. 그리고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은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역사가 이제 평가 뒤에 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뭐 지금 많이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 대변인이었던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신모독이나 폄하라고 볼 수는 없죠. 정치적 비판인 것이죠. 그건 뭐 지금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살아계셨다면 그걸 가지고 후보를 낙마시키라 이런 얘기 할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전혀 오히려 심하게 폄하했던 국민의힘의 환생경제했던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그걸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 사실 이제 정치적인 뭐 의미에서 이 포괄적인 선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적 정적으로서 비판 얘기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양문석 후보를 지금 물러나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셨듯이, 아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지,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는 왜 그 모양을 하느냐. 그거 매일 죽어라 이런 식의 하는 거. 77.77%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표를 그렇게 흔들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를 한번 복귀해 보면 제 스스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문화계 같은 경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창동 감독을 문광부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해서 장관 자리에 앉힐 때도 했었어요. 사실 정치 성향이 영하게도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받지 않을 거다, 나의 지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함께 했죠. 함께 하고. 근데 이제 1년 만에 이창동 장관도 자리에 물러났습니다. 거의 뭐 대통령 임기 전체까지 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분이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한미 FTA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죠. 스크린 쿼터 축소 부분이 있었어요. 스크린 쿼터라는 게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일수라고 하는 건데요. 146일을 풀타임으로 한국 영화를 모든 극장에서 상영해야 되는 행정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열흘이 모자란다 이러면 20일 영업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장들이 이걸 다 지키는데요. 그때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반도체 등등 사실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뭐 거의 뭐 몇십 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국익으로 치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진입 장벽을 좀 없애기 위해서 헐리우드에 또 진출하니까 맞바꿔 주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 문화주권을 지켜야 된다, 이건 안 된다, 또 그전에 또 식량주권도 있었죠, 농업 쪽에. 그래서 이제 쌀과 영화라는 지표도 있었고, 최민식 배우가 집회를 또 주도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창동 장관도 1년 정도 되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73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자체 경쟁력도 있었지만 어쨌든 행정 규제가 줄면서 위기를 막 맞았죠. 근데 그때 이창동 장관도 한 105일을 한 정도로 지금 이제 의사 파업하고도 유사합니다만 실제적인 정부안과 업계안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완강하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미국의 이익을 일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참여정부가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도저히 그건 곤란하다 해서 물러났고요. 그게 이제 관철되면서 지금 7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양문석 후보의 얘기는 일반적인 그 당시에 흐르던 흐름이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모멸이나 명예훼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오히려 흔들긴 하는 거죠. 전해철 막강 후보, 또 제가 촛불 집회에서도 양문석 후보를 많이 봤습니다. 방송도 같이 덜 했습니다만, 제 또 민폐 투어에도 출연했었고요, 7회. 보면은 그때 촛불 집회를 했던 많은 사람들 기억이 나네요. 김준혁 한신대 교수 후보도 수원에서 박광원 후보, 쟁쟁한 MBC 출신의 경선에서 이겼죠. 그리고 또 이정은 JTBC 앵커, 전 앵커는 또 광진에서 우리 선배입니다. 영남고대학교 전해숙 선배. 실컷 하시고 말이죠. 경선 졌다고 바로 탈당하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양문석 후보라고 생각하고, 방송활동이나 쭉 이렇게 미디어 운동가로서 또 활동하시고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했고, 그가 민주당 내 반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단기 필마로 올라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격하게 싸우기도 하고 집회도 가고 방송도 하고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십수년 전 얘기를 가지고,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진정으로 존경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사랑했던 뭐 노사모든 아니면 많은 이런 분들이 직접 제기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또아리를 틀려는, 뭔가 자기들의 지분을 남겨놓고 이재명 체제에 휩쓸려 가는 건 곤란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양문석 후보 사실 여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딱 곰처럼 생겼어. 우직하게 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지지받고 그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 안산에서 전해철 후보를 누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실제적인 정치적 성과를 외면하고 이 지난날에 그 발언을 문제 삼는 거, 굉장히 그 졸렬한 행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분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든 흔들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참에 잔치 벌리자, 하나라도 계속 드랍시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덤비는 거거든요. 여기에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경선도 보면 사실 이제 공천혁명이다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당 부분이 당원과 국민들, 지지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엇박을 내고 갈짓자 행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패의 교훈을 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뽑아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지지받는 이유도 누구보다 열심히 싸울 것 같고 싸워왔던 경력과 행정적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뭐가 있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양문석 후보가 경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선거 나서면서도 제가 만났을 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뭐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뜻을 펼치고 싶다.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국민의 정당한, 선택과 심판을 받는 기회를 배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런 사람에게,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싸우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 지금 뭐 흐름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게 넘어갈 것 같아요. 또 뭐 이해찬 전 총리도 그러셨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다. 나도 얼마든지 비판해라. 라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라크 파병인 함의 FTA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 됐나 못 됐나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비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정도 표현을 가지고 지금 물러나라 이렇게 한다는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양문석 후보가 선전해서 큰 정치 개혁의 뭐 주춧돌이 되든 디딤돌이 되든 또 이정은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준혁 후보도 마찬가지고 사실 나이대는 586이에요. 근데 586 물러나라는 얘기 나오는 이유가 생물학적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586이에요. 전문직에 있고 또 영역이 좀 다르긴 했지만 다 586입니다. 뭐냐? 기존에 있던 정치권 586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최근 일어났던 도태우 후보의 5.18 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될 때 과연 기성 정치인이 재선 3선 4선 하면서 뭘 했느냐? 라는 비판받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편성해서 한동훈이 운동권 청산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운동권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운동권이라고 명명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정치권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정치적 역할이나 개혁적인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양문석, 김준혁, 이정원 이런 사람들 다 80년 중후반 학번들입니다. 586이에요. 근데 왜 단기 필마로 사실 정치적인 베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특히 당내 기반은 없죠. 근데 이분들이 왜 당선됐겠습니까? 개혁의 의지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것 때문에 당선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직이 있나 돈이 있나 뭐가 있습니까? 각자 영역에서 전문 영역에서 있다 온 사람들인데 정치적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양문석 후보가 그나마 좀 많습니다만 근데 맨날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쭉 경남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치는 구현한 사람 아닙니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 분권하고 투쟁하고 질 줄 알면서도 계속 나오고 바보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서민적으로 활동해오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똑같은 586임에도 불구하고 기라성 같은 쟁쟁한 후보들을 이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저는 이런 후보들이 많이 돼서 지난 정권에 우리가 미흡했던 또 아쉬웠던 또 역으로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바뀌는 아울러 다른 당들도 견인되어서 함께 진보 영역이 넓혀지는 지금 진보 정당들이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개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힘을 내고 이 노력들이 결실을 내는 그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내에 개혁적 인사 흔들기 이제는 더 이상 좌시돼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가졌던 그 개혁적인 가치를 절대 잊지 않고 싸워 나간다면 민주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열심히 제 영역에서. 참 슬프네요. 저도 지금 뭐 계속 국회에 낙선하는 그런 기분으로 계속 작품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심정적으로나마 뭐 제가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같이 손 맞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예. 내려오라고 없죠? 아닙니다. 올라가세요. 예. 김준혁도 파이팅! 이정은 파이팅! 예. 꼭 당선돼서 이분들을 보고 새로운 586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